안녕하세요. 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과장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신용카드인데 저 신용카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신용카드는 사실 수동으로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이번에 신용카드 공제 부분이 크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네. 본인 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령 수중 등의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자료입력, 부양가족 명세 탭에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의 신용카드 등 란에서 도서공용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나눠서 부양가족별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데이터를 자동 반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가 인상이 되었죠.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 2020년 3월, 2020년 4월부터 7월, 그리고 그 외 기간으로 공제율 구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사용월에 맞게 정확히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별로 구분되어 있던 한도가 각 한도별 30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총급여 기준에 따른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입력된 공제 금액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의 정산자료 입력 탭 하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및 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함께 볼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 사례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자의 총급여는 4,8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이라는 걸 구해서 이 금액보다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을 했을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최저 사용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 소득자는 총급여가 4,800만 원이기 때문에 4,800만 원에 25%를 적용하여 1,200만 원이 최저 사용금액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확인을 해보니 총 2,600만 원을 사용을 했네요. 이 정도 사용을 했다면 다행히 이 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금액을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라는 걸 또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00만 원 한도로 각각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봐 주세요. 자, 지금 각 구간별로 보여지는 퍼센테이지는 올해 개정세법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신용카드 등을 언제 사용했냐, 몇 월 달에 사용했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구간별로 나눠놨는데요. 크게 3월 달에 사용한 금액, 그리고 4월에서 7월 달에 사용한 금액, 그리고 그 외 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용카드의 공제 가능 금액은 3월 달에 사용한 500만 원의 30%, 그 외 기간에 사용한 500만 원의 15%를 적용하여 225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직불,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7월에 사용한 200만 원에 대해서 80%, 그 외 기간에 사용한 400만 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어 28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4월부터 7월에 사용한 300만 원에 대해서 80%, 그 외 기간에 사용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30%로 계산이 되어 270만 원이 계산이 됐고요.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은 4월에서 7월 달에만 사용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80%가 적용되어 80만 원이 계산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3월에 사용한 100만 원에 80%, 그 외 기간에 사용한 200만 원에 40%가 적용되어 16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은 4월에서 7월 달에 사용한 100만 원, 그리고 그 외 기간에 사용한 100만 원에 40%가 적용되어 120만 원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각 구분별 공제 가능 금액만 합산해서 계산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차감해야 될 금액이 있어요. 공제 제외 금액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이 금액을 구하는 산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자면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과 최저 사용 금액 간 조건에 따라서 공제 제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산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두 번째 해당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산식은 최저 사용 금액에서 가라는 금액을 차감을 해서 30%로 금액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가해서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합산하여 공제 제외 금액을 산출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는 계산식을 토대로 해서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500만 원에 15% 계산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사용 금액에서 가를 차감해서 30%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저 사용 금액 위에서 계산을 했죠. 1200만 원. 이 금액에 가 금액인 500만 원을 차감하여 30%로 계산하고 이 두 금액을 합산을 해서 285만 원을 공제 제외 금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을 하고 7번의 금액을 차감하여 850만 원이라는 공제 가능 금액이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된 다음에 이 850만 원을 다 공제를 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공제 한도라는 걸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공제 한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한도는 계산식이 복잡하죠. 먼저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제 한도를 구하는 계산식이 달라요. 지금 이 소득자는 총급여가 4,800만 원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33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급여의 20%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4,800만 원의 20%는 960만 원으로 330만 원과 비교를 했을 때 330만 원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330만 원이 됩니다. 자, 결정이 났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계산식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도 별도로 산출을 해서 100만 원 한도로 각각 추가 공제를 해준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지는 계산식이 전통시장 추가 공제 금액에 대한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한도 초과액은 위에서 계산했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금액 850만 원에서 좀 전에 계산했었던 330만 원을 차감하여 520만 원이 한도 초과액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제액은 5번에서 계산이 됐었죠. 16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이 세 개의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은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전통시장 추가 공제 금액은 100만 원으로 결정이 났고요. 다음으로 대중교통 추가 공제 금액도 구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한도 초과액 계산 시
전통시장 추가 공제 금액까지 차감을 하여 한도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850만 원에서 330만 원을 차감한 거는 전통시장과 동일하지만 전통시장의 공제 금액인 100만 원까지 차감을 하여 420만 원이 한도 초과액으로 결정이 났고요. 대중교통 공제액은 12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이 세 개의 금액을 비교를 해서 작은 금액은 100만 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공연 등 추가 공제 금액은요. 이제 전통시장 추가 공제액과 대중교통 추가 공제 금액까지 모두 차감을 하여 320만 원으로 한도 초과액이 계산이 되고요. 도서, 공연 공제액은 80만 원입니다. 위에 4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320만 원과 80만 원, 100만 원을 비교를 했을 때 적은 금액은 8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서, 공연 등 추가 공제 금액이 결정이 났네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각각 공제 한도 금액에 추가 공제 금액들을 모두 다 합산을 해서 이 소득자의 최종적인 신용카드 등 공제 금액은 610만 원으로 결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식이 어렵죠. 실제로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이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 주기가 굉장히 난감해서 문의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 산출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에서 많은 실수가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수 있죠.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마감 시 오류가 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액을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쪽에 있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입력합니다. 이때 한도는 일반 기업은 연 400만 원, 벤처기업은 연 1,5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며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 한도를 선택 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금액은 정산 명세 탭 43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란에 반영되어 최종 정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021년 12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소득에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1천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입력 방법으론 임금 삭감액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란에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임금 삭감액은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넣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는 정산 명세 탭 44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란에 반영되어 최종 정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씨,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공제는 어떤 건가요?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은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이 해당하는 란에 더블클릭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창에 상세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 최고 24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렇게 아이유에서 편리하게 계산식까지 제공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